보안 수사권이 핵심은 아닙니다. 검찰의 역할은 수사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것을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그 역할 분담을 하는 거거든요. 일부 정치인이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이 마치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보안 수사권인 것처럼 그리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파를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과도한 이런 싸움만 있었다. 그런 과정들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뭐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가 좀 바뀌었고 어떤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시고요. 법사위 또 위원이시기도 하니까 아마 요번 변경된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최은경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참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네. 일주일간 힘들었고요.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과 함께 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네. 일단은 굉장히 최근에 빠르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 국회 안에서도 그러셨어요? 아니면 국회에선 정상적인 속도로 갔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좀 빠르게 간 겁니까? 국회가 사실은 항상 정신이 없는 공간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예. 이번에 하반기에 그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겼어요. 네. 근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제가 이전에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보다는 훨씬 이제 템포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월 한 달 동안 그 논의를 했는데 네. 거의 매일매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네네. 네, 매일매일 그 내부 회의도 열리고 뭐 네. 법안 심사 소위도 열리고 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도 열리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정말 집중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심사를 했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그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이긴 했는데 또 계속 논의하시던 분들은 이게 하루 이틀 논의한 게 아니다. 충분히 했다. 네, 너무 많이 해왔다. 이미 수년 동안 계속 논의했던 과제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네. 이게 그 둘 사이에서 이렇게 논의가 왔다 갔다 하다가 통과되게 된 것 같습니다. 빈틈이나 아니면 좀 우려되는 부분은 많이 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또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들도 있고요. 네. 뭐 일부 반영된 것들도 있는데요. 네.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 근본적인 변화잖아요. 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한 방안으로 나오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 그래서 일부라도 이제 수정하기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또 필요한 개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가 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자꾸 현실에서 뭐 튀거나 할 상황들이 오면 이제 그때는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붙이실 예정? 그렇게 해야죠. 네. 네, 그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보안 수사권을 그래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말은 아예 안 먹혔어요? 주장을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아니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안수사권은 사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쟁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네.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대신에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 형사사법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안수사권은 경찰이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가지더라도 혹시 생길 수 있는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검찰이 한 번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홍기원 의원님이 법안도 내시고 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그 법사위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모로 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좀 있었고 그런데 반면에 이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검찰개혁의 원래 취지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지난한 그런 논의들을 거친 과정 끝에 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수사권이 네. 아주 큰 부분은 아니에요? 보안수사권이 작은 부분이에요?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의 역할은 수사가 아니라 네. 경찰이 수사한 것을 가지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네, 그 네, 역할 네, 분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추진이 됐고 그래서 공소청법도 전에 통과됐잖아요. 보안수사권 갖고 왜 이렇게 그럼 죽으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사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봐도 핵심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하되 네. 그 국민들 피해가 없게 제도를 잘 보완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네. 그런데 일부 정치인이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이 마치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보안수사권인 것처럼 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 망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상한 그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파를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네. 마치 보안수사권 이것이 뭐 남아 있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한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적인 쟁점을 가지고 과도한 이런 그래요. 싸움만 있었다. 그런 그분들이 과정이 되게 걱정하시는 안타깝습니다. 거는 보안 수사권 같은 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검찰이 어떻게든 이걸 도구로 삼아서 다시 원래 검찰이 하려고 했던 뭐 그런 인지수사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할 근데 것이다라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인지수사는 이미 다 안 되게 금지가 됐고요. 어떻게든 할 거라는 얘기. 근데 네.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도 이제 거의 해체 수준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가고 그다음에 검찰은 이제 공수청이라는 조직으로 해서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 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고 네. 이렇게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고 오히려 수사기소 비리를 완벽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혹시 모르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사실 본말이 전도된 논의였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같은 네, 의원들끼리 저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했는데 네. 별로 이렇게 설득은 안 된. 아니요, 공감하시는 의원님들도 꽤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어쨌든 원래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벽하게 폐지를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건 맞고요. 네. 근데 저는 또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사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장에 있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네. 하시는 말씀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도 모든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잘하게 하고 검찰이 그것을 잘 감독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 송치라든지 그런 감독이라든지 그 검찰의 감독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어도 네. 보안 수사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거든요. 네. 뭐냐면 서로 책임 떠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경찰 입장에서는 내가 좀 부실하게 해도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고 약간 이제 충분하게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넘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검찰도 내가 나중에 다시 수사하면 되니까 경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 자체를 너무 핵심 쟁점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고 사실 네네. 보안 수사권은 없어도 보안 수사권이 없더라도 네. 경찰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정권 송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 논의들이 오히려 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 기자님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바뀌는 것들에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들. 네. 그거 한번 좀 이렇게 체크 이게 좀 해주시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도 네. 위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네. 보안 수사권은 없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 남아 네네,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네. 부족하다고 하면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다시 좀 해라. 이 부분을 해라라고 보안 수사 네네. 요구할 수 있고 다시 해왔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네. 이거 더 해라. 네. 요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계속 요구해요. 근데 계속 성과가 안 나. 그러면 사건 처리가 계속 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그동안은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 검찰에서 경찰한테 수사 기록을 다 넘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손을 떼고 다시 경찰한테 넘기면 경찰이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때 또 다시 보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핑퐁이 심해지니까 사건에 따라서는 검찰이 사건 기록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보완을 해라라고 경찰한테 지시를 해서 보완해서 올릴 수 있게 이제 사건에 대한 책임을 검찰이 가져가면서 필요한 보안 수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을 지금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계속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수사
관서로 넘길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이 사회적 약자의 대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사람들이 우려가 크니까 네. 중수청에도 보안수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중수청으로 보내서 중수청에서 보안수사를 하게 하자 이런 내용도 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만약 보안수사 요구만으로 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수사관서나 뭐 다른 그 곳이나 아니면 중수청이라도 보낼 수 있다 이런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통제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긴 면이 다른 있습니다. 수사관서라는 게 예를 네네. 들어 제가 이제 뭐 이제 대전이 집인 옛날 네. 대전이 집인데 네네. 대전 동구에서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럼 동부 경찰서가 있겠죠? 네네. 거기서 수사하던 거를 네. 어디 서부로 갖고 갈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보다 이제 좀 위에 있는 그 청으로 보내거나 네. 뭐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까지는 네. 법조항에 들어 있는 것인데 있죠. 네네네. 그게 어디로 될지는 실무에서 그건 해봐야 실무에서 아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아. 그럼 그러니까 검찰이 네. 결정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가?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 이제 법안에는 이제 네. 검사가 상황을 보고 이제 어디를 보낼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 준칙이나 이런 것들에서 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하고 있었는데 검사가 막 딱 가져가다가 야 이거는 다른 데로 보내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게 안 이제 돼요? 어쨌든 그 보안수사 요구를 처음부터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제 뭔가 될지 미흡하고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해봐야 아는 거겠네요. 진짜 중수청으로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보안수사 요구가 제대로 네. 안 됐을 때 다른 어디로 보낼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다. 그거는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준칙이나 수사 준칙이나 이제 내부 규정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저는 이제 뭐 수사 이쪽은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 네네. 대전 동부에서 수사하던 게 있는데 네네. 갑자기 서울에 뭐 중수청 이런 데서 아니 서울의 중수청 이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중수청도 각 지역별로 청이 생기거든요. 네. 지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중앙수사청, 대전지청 이런 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중수청이 지청이 생기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바꿀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징계 요구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징계 요구는 그러니까 검사가 역시 그것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검사가 어떤 경찰에 대해서 네. 수사가 조금 뭐 이상하게 한다 이러면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징계 요구가 가능하도록 넣었고요. 그 징계는 네. 어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경찰 쪽에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 징계하는 건 경찰의 상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경찰이 안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검찰과 경찰의 이제 별도의 조직이니까 이게 잘 작동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사실 그 조문이 지금도 징계 요구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사실 그게 잘 활용되지는 않았던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잘 활용되지 않았던 지점은 이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네. 본인이 이제 내가 해버리면 경찰이 못하면 되니까. 내가 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제는 경찰이 책임지고 하고 검찰이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제도를 가다듬어야 되지 네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저도 하나 궁금한 게 네네. 고발인이 네. 이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네네. 예, 그래서 뭐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사건 네.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십니까? 어떤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요. 예?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도 어쨌든 이제 공소 유지를 해서 그 공소 제기를 하려면 이 사실관계에 대한 실체 파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경찰이 수사해서 왔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요. 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검찰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 만약 수사권을 전부 박탈을 하게 되면 검사가 이런 걸 못하고 이제 서면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검사 입장에서도 공소를 유지하고 공소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실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그러니까 양쪽 다 양쪽 있는 다?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면만으로는 불충분할 수가 있고 네. 공소 유지 과정에서 그 실체 진실을 계속 그 검사도 확인을 해야 이게 공소 유지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조문 들어가게 된 그 거죠. 사실 확인이라는 것이 그러면 네. 검사가 범죄자를 불러다 놓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 근데 할 그게 수 이제 있습니다. 직접 수사는 아닌 것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아. 네, 증거 자료는 쓸 수 없고. 행위는 똑같은데 그게 네, 증거가 네.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네요. 뭐 그런 이제 수사라기보다는 네. 이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근거 조문을 만들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네. 약간 자신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은 네. 진심이 없어지면 네, 제가 이 조문을 이제 계속 심사하는 과정에서 네. 저는 우려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장시간의 논의를 통해서 네. 이 또 법안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이제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뭐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과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건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검사가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또 이제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네. 일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수사를 잘할 수 있게 하고 네. 검사는 공소 유지를 잘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걸 어떻게 제도 설계를 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입장이 정리돼 가지고 법안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뭐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완 과정이 의원님은 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네. 된다라고 반대하는 내부 레드팀 역할을 하셨잖아요. 뭐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보완 입법 같은 걸 하면 당에선 네네. 좀 호응을 하는 분위기였나요? 그래서 제 의견이 좀 받아들여진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보완 수사를 하지 않아도 그 경찰의 수사를 잘 통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잘 통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되 그것을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사건을 검찰한테 보내는 정권 송치가 꼭 필요하다고 봤고요. 근데 네. 사실 현장의 의견들도 그랬어요. 네, 이제 보안 정권 사건이 핵심이 송치를 아니라 한다. 네. 정권 송치를 하고 경찰 수사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런 법안도 제가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호응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결국 이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권 송치를 도입하기로 이제 당론이 정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일부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이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약자 범죄의 정권 송치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제 그 여성 폭력 피해자들, 성범죄 피해자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권을 갖게 됨으로 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말만 듣고 네. 이제 불송치를 해버리거나 그럼 이제 피해자가 이것을 다시 이제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본인 수사 절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뭐 정보도 없고 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 불송치 결정서문을 안고 자살한 분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본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은데 예, 예, 이게 예. 너무 막막하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송치를 해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안에 일부 반영이 되긴 했고요. 네. 근데 뭐 이것을 통제예요, 아니면 견제예요?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요. 불송치가 아니라 이제 송치를 다 하게 하면 어쨌든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다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불기소할지 기소할지 여부를 검사가 판단을 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의 네, 권한이라고 네,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이 그 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권 네. 송치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전권 송치라는 것은 내가 이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면 네. 그거 전부 다 수사 기록을 다 검사들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불송치를 지금도 해라. 사실은 네. 불송치를 해도 네. 사건 기록은 넘어가긴 합니다. 네. 네. 그럼 뭐 전권 송치의 의미는 뭐예요? 정권 송치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정권 송치가 아니면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요. 네.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권 송치를 하게 되면 경찰이 불송치 의견이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불기소 의견이더라도 무조건 검사한테 넘겨서 검사가 한 번 더 사건을 책임지고 본인의 사건으로서 이거를 심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권 송치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아니라 그냥 모든 범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정권 송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정권 송치가 보안수 사건 폐지하고도 오히려 맞아요. 그러니까 보안수 사건을 폐지하면 네.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은 수사를 집중하게 하고 대신에 경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 번 더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오히려 견제와 균형에 맞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만약 이거를 불송치권을 주면은 결국은 이제 사건이 될지 안 될지 여부도 판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경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예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정권 송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현장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매번 여쭤봐서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아직도 네. 명쾌한 답을 한 번도 못 들어서 그렇거든요. 네.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시는 게 네. 사회적 약자라든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화인 건 맞는 거예요?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네. 특정 기관이 네.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남용해서 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그 수사 기소 사실 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하는 게 어떤 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네. 막 다 할 수 있게 하면은 범죄자를 더 빨리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 사건 뭐 조작이라든지 뭐 암장이라든지 과도한 권력 남용 같은 문제들이 생겼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한다. 이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보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하면 좀 맞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관도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제도에 큰 변화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필요한 보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또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너무 극렬하게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검찰과 경찰, 그러니까 그 검찰의 권한을 뺏는 것이 거의 이제 제도의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이고 그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그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힘을 뺄 것인가 이 위주로 계속 주장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분들의 주장에 또 동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반면에 그러면 생기는 피해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공감해서 네. 피해자들이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또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두 입장이 근데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너무 과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절대 좁힐 수 없나요? 네, 절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안수 사건 얘기만 꺼내면 이거는 검찰의 앞잡이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막 이런 욕 문자가 막 온다든지 그렇게 이제 뭔가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정권 송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권 송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법무 장관님이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실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정권 송치 법안을 내자마자 저를 이제 그 욕하는 이 웹자보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왜 그러는 거라고 혹시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너무 종교나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일종의 그 정치적인 수사가 돼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거를 그냥 SNS에 맥락 없이 막 올리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수사기소 불리고 네. 그건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추진을 해서 거의 다 네. 완료돼 가고 있고 그런데 이 중에 이런 과정에서 혹시 생길지 모르는 국민의 피해를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마치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뭔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상법 개정을 하면 이제 네. 다수의 뭐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아니 뭐 윤창호법이 무슨 뭐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를 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다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랑 이제 기소 분리란 그 원칙을 지키기 네.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 정말 다수의 뭐 범죄 피해자나 아니면 좀 사회적 약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 네. 근데 이제 그 검찰개혁 자체의 목적은 그러니까 예? 특정 기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령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러면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보완을 계속 해나가야 보완을 계속 한다. 해나가야 된다. 예. 근데 그 보완을 잘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 보완책을 일부 이제 반영을 하고 이제 네. 계속 그 수정을 해나간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이제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계속 그 논의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이 시간이 혹시 곤란하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아니,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이미 저의 소신을 충분히 네, 네, 밝혔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당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함께 참여를 해서 네. 이런 부분은 최소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제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들도 있고, 책임감 있게 네. 찬성표를 던지신 네, 거군요. 저도 이제 저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함께 합의를 해서 이 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이제 당론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찬성표를 이게 던졌고요. 사실 네.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네네네. 저는 네. 이 경찰의 수사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를테면은 주식 가지고 이제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럼 검사도 잡기 힘들어서 오죽했으면 남부지검에 서울 남부지검에 네네. 증권범죄 합수단을 출범시켰어요. 네네. 그것만 전담으로 공부하고 계속해서 수사하는 인력들을 네. 키우겠다.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고도화된 범죄, 뭐 네. 금융 범죄, 네. 아니면은 뭐 첨단 범죄 같은 곳에 워낙 많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해왔던 인력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그게 이제 안 되고 예를 들면 기업 수사 같은 것도 사실 네. 큰 기업의 뭐 횡령 배임을 비롯한 각종 사건들은 네. 다 검찰에서 수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만큼의 수사력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네. 그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안정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최대한 그 중간 과정에서 뭔가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이제 각 부처나 국회와도 계속 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필요한 적절한 인력이 중수청으로 가고 그러니까 핵심 인력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핵심 인력들이 중수청에 가고 그리고 그들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 구조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논의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회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만약 이제 그 변화를 통해서 뭔가의 로스가 생길 가능성을 아예 차단을 하고자 하면은 제도 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기에 예. 혼란과 불편함과 혹은 이제 뭐 범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근데 이제 제도를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지금부터 계속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그 특검 뭐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네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특검의 이제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너무 지금 이 대표 주자가 아니신데 많이 네.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아니요, 근데 특검이 네. 그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네, 네, 네. 의심이 있어서. 워낙 네, 네.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을 믿을 수 없다 해서 계속 특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해서 수사기소 완전 이제 분리하고 특검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은 중수청으로 가기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직자 수사를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어졌고 이제 다 이렇게 여러 개의 수사기관이 다 생겨가지고 네. 각각 견제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특검은 이제 좀 그만을 하는 게 맞다.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온 거지만 그 특검이 정상적인 건 아니죠, 사실. 네. 이거 특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수사기관을 못 믿어서 해온 거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특검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고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수사기관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놔서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한 이상 각각의 역할에 맞게 하고 필요하면 견제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경찰, 검찰도 못 믿어 특검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재편된 이 상황은 훨씬 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 수사기관들이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군요. 하나의 수사기관이 완벽하게 네. 권력을 독점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기관을 못 믿어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또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도 네, 선관위 시키고 특검은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힘 쪽에서 우리 정부를 못 못 믿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정한 그쪽에서 제안을 것이니까. 먼저 주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건 뭐 좀 과도한 비판인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가는 게 결국 뭐 정치인들 뭐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찰 관리하고 좀 주무르는 건 훨씬 더 쉬운 일이니까 검찰은 그건 못했고 네. 그러니까 자신들 범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저 법 바꾸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난 좀 과도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거 네.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필요한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제 저희와 함께 쭉 해주셨는데 못다 하신 말씀 내지는 좀 답답한 뭐 심경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이번 그 과정에서 그 제가 그 몇몇 인플루언서나 정치인이나 유튜버한테 좌표를 찍혀가지고 인플루언서는 누구예요, 근데? 인플루언서는 네, 뭐 이제 뭐 조국 X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저를 제가 발의하지도 않은 법안을 제가 발의했다고 유튜브에 허위 정보를 막 올리시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검찰의 앞잡이인 것처럼 비난을 해서 또 그분들의 팬들이 저한테 그 사이버상에서 많은 테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잖아요. 네. 그리고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입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그런 주제인데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찰의 앞잡이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저희 남편이 검사라는 헛소문까지 돌고 했는데 저희 남편 검사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 중에 검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제가 뭔가 이제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과도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욕 댓글을 달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한국 사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변화고 중요한 정책일 경우에는 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 가로막는 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네.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해악이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피해를 이제 앞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제 경찰로 일단 가셔야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뭐 그걸 형사 사건으로 만들 생각은 가실 일은 없고요. 없지만 그렇게 안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좀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죠? 혹시 의원님이시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네. 김용민 의원께서는 이제 본인이 지겠다. 아니 본인이 지겠다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네. 그 정성호 장관이 야 이거 책임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니네가 책임져야 돼. 이제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했고 본인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 다만 이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건 공직기강의 문제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했어요. 공직기강을 이제 제대로 세우는 건 이제 맞는 건데 네. 네. 당연히 본인이 입법한 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얘기에 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갖고 네,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신다는 얘기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네, 뭐 소송 같은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혹시? 소송이요? 아니요, 아니, 그런 건 그건 아니죠. 이걸로 생기는 법안으로 생기는 네. 문제가 있다면 그걸 네.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제 네.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죠.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죠.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 경우가 있나요? 법안 내가 잘못 내서 혹은 뭐 내가 어떤 네. 통과를 시켜서 네. 다음 국회 때 뭐 출마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무슨 법을 통과시킨 거 그 법 누가 통과시켰는지 누가 발의했는지 기억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2년 뒤에 네, 워낙 또 많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예를 들어 상법 개정안 네. 누가 발의하고 누가 통과시킨지 모르실 텐데. 상법 개정은 정부 입법이었으니까. 아니 그것도 이제 처음 발의한 네. 분이 계세요. 네, 있겠죠. 이용우 의원인가 그래요. 네네. 그거 보통 이소영 의원이라고 많이 기억하시는데 네, 그렇죠. 네. 이소영 의원은 아마 저 주가 누르기 네. 방지법인가 그게 따로 또 있고 네네. 그 일일이 어떻게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치인이 하는 하나의 행위나 법안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든 그 비판을 받고 몰건을 받고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신중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국회의원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뭔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네네.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누굴 비판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 네네. 사실상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네. 이제 이 많은 국민에게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네. 미치는 일인데 네네. 이 나중에 이 뒤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우리가 여쭤야 되나. 물론 이제 정부가 할 일도 있겠죠. 네, 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네. 계속 잘 역할을 노력하시는 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님 모시고 새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요거 많이 좀 여쭤봤는데 네. 보안수사권 관련돼서 이게 아주 핵심이거나 이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그건 아니었다는 아닙니다. 걸 오늘 새로 네, 알았습니다. 네, 그건 하도 이제 아닙니다. 한두 달 동안 계속 이 얘기만 네, 있어갖고 맞습니다.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아마 서영교 의원 한번 네. 모실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분과 함께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